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런팅 업그레이드 PU 채널의 유중근 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애착 유형 중에 회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회피형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회피형 아동들이 보이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피형 아동들은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 유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회피 유형의 경우 좀 친구들과 함께 같이 논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좀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가 어렵고, 그런 모습보다는 좀 혼자 지내는 것을 좀 편하게 느끼는 이런 유형이 회피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면서 좀 상상 속에서 노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친구가 또 곁에 없으면 이 친구들은 좀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회피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엄마를 좀 귀찮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혼자 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좀 착하고 또 얌전하고 또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이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자, 보통 아이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좀 사라지면 다른 아이들은 사실 울고 막 엄마를 찾아요. 자, 그런데 회피형 아이들은 좀 혼자 있어도 그렇게 울지를 않습니다. 자, 엄마를 좀 찾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회피형 자녀들을 좀 이렇게 보면 부러워하면서 그 엄마에게 좀 칭찬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쩜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웠냐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울지를 않고 혼자 잘 노니까 좀 우리 애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좀 혼자 놀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피형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피형 아이들은 좀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공감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보통 아이들은 어릴수록 좀 감정 표현이 좀 분명하죠. 그래서 욕구가 좀 채워지지 못할 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아이들은 좀 울거나 또는 짜증을 내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랄까 즐거울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이럴 때는 막 반기면서 엄마에게 안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회피형 아이들은 사실 이런 모습들, 이런 감정 표현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놀 때 엄마가 이렇게 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회피형 아이들은 엄마를 맞이하거나 또는 함께 놀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엄마를 좀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놀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엄마에게 보통 아이들이 달려가는 상황, 또는 뭐 위협 상황이라든지,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릴 때에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이렇게 찾아가서 안기고 이러는데, 회피형 아이들은 종종 엄마에게 달려가기보다는 자, 그 모든 뭐랄까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그 위협에서 오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이렇게 혼자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감정들을 혼자서 감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회피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기분을 좀 안겨서 기분을 달래고, 또 그리고 어때요? 엄마가 또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반응해주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좀 공감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엄마의 그 모습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 누그러지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이렇게 반응해주면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회피형은 바로 이 과정이 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공감하는 법을 좀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의 아이들은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회피형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막 공감을 못하거나 처음부터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주 양육자에게 안기려고 이렇게 회피형도 처음에는 다가갔겠죠. 다가갔지만 그때마다 좀 주 양육자 부모로부터 좀 거절을 당하거나 제대로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피형에서는 공감력이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피형 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공격성에 있습니다. 자, 애착 연구를 이렇게 보면요, 회피형 아이들이 좀 공격성이 있다는 특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피형 아이들은요, 주로 좀 강한 아이들에게는 좀 약하고, 그리고 약한 아이들에게는 좀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안정애착 유형에 있는 아이들은 회피형의 이 공격성에 있어서도 맞서는 모습을 보이더라. 용기 있게 맞서고 회피형의 그런 공격성에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반면에, 다음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불안 유형,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양가 유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불안 유형, 양가 유형은 회피형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회피형 아이들의 이런 공격성은요, 두 번째 그 특징이었던 공감력, 그리고 감정 표현의 이렇게 부족,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력이 발달하지 못하면요, 사실 공격을 이렇게 당했을 때 상대 아이가 얼마나 아플지, 그리고 또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내거나 또는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공감력이 없고 감정 표현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느낄 만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행동하기보다는 때로는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특히 또 그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회피형 아이들은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또 이런 것들이 좀 과시하고 싶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친구가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공격성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그럼 없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좀 조용하게 혼자 좀 주눅 들어서 이렇게 순한 양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바로 회피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회피형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특징들이 발달했을까? 사실 회피 유형의 그 배경에는요, 회피적인 양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가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는 데는요, 그만한 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아이의 욕구가 평소에 주 양육자, 주로 부모가 되겠죠, 주 양육자로부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는 그런 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다가가도 거절당하니까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놀게 되고, 혼자서 감정도 처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 또는 혼잣말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자, 아이가 부모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지금 바빠, 엄마가 지금 바쁘거든, 또는 아빠가 너무 지금 바빠, 또는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심지어는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저리 가서 혼자 놀아, 이렇게 표현하는, 자, 이런 어떤 표현들은 아이는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그 반응이 거절의 반응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는 거절감, 수치심,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부모에게 이렇게 가기가 꺼려지죠. 가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자꾸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자꾸 혼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분이 언짢아요. 그럴 때도 기분이 언짢으면 아이가
당연하게 엄마나 아빠에게 가서 안기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가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혼자서 그 감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감정을 가지고 뭔가 좋지 않아서 주 양육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반응이 울지 마, 그만 울어, 뚝, 또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울어, 이렇게 반응해 버리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수용받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때로는 이렇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은 절대로 아이가 그 감정에 대해서 앞으로 표현하도록 권장하거나 부모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감정을 차단하게 만들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버티게 만드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런 그 배경에서 공감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는 점점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반응 때문에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는 이런 그 내면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만약에 회피 유형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부모님은 좀 더 섬세하게 자녀에게 좀 반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 이 내용은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길어지고요.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유형 시리즈가 좀 지난 이후에 차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회피 유형의 아이들의 주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거나 눌러 주시면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